자, 오늘은 요 파워포인트 화면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학교에서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이게 양이 좀 적어요. 되게 지금 몇 번 말을 했지만은 그 현대사 쪽을 보면서 그래도 한 시간에 하는 분량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910년대 그리고 이제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어쨌거나 항상 생각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거는 1920년대 우리 1920년대 일본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거를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10년대에 헌병 경찰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같이 봤었겠지만은 혹시 뭐 기억 안 나는 사람들도 자, 1919년이 되면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3.1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처럼 이제 조금씩 저항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어떻게 했어? 그렇죠?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눈치를 챈 거죠. 어떤 거를. 그 전에처럼 헌병 경찰 통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뭐가 문제가 좀 생기겠다. 얘네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한테 자꾸 저항을 하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로 해요. 어떻게? 얘네들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우리가 통치를 해 줄게 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문화 통치라고 하면? 근데 원래 목적이 일단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자, 왜냐면은 자, 요 뒤에 보면 괄호 보면은 나와 있죠. 의미가 뭐냐면 일단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야. 분열시키려고.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자, A에 대해서 B가 뭐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A가 B를 원래 되게 못되게 굴었어. 그럼 이제 B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전부 다 한 몸이 돼서 저항을 하겠지.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A가 B한테 잘해줘. 야, 그럼 이제 B 내부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잘해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럴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야 아니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싸우자 그럴 거고 그러면 비 사이에서 싸움이 생겨. 요거를 노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문화 통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자,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해왔던 총독 아저씨가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지금까지 너희 총독은, 조선에 갔던 총독은 전부 뭐 출신이다? 군인 출신이었다. 군인 출신. 군인 중에서도 막 육군 대장 출신이고 그랬단 말이야. 대장 별 4개 지금.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문관 총독도 이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문관 총독도. 문관 보통 우리 왜 정치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군인들 말고. 자, 그래서 자, 이 아저씨 봐봐. 이 아저씨.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봤죠? 자, 수업 시간에. 이 아저씨가 우리 일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야. 데라우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본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직업은 육군대장이에요. 육군대장. 그리고 3.1 운동 전에 이제 있었던 총독이 이 아저씨인데, 자, 여기가 2대 총독이에요. 하세가와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역시나, 뭐, 옷 보면 딱 알잖아. 육군대장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요때 일단 3.1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 이제 앞으로 육군대장 출신은 앉히지 않겠다. 문관도 임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육군대장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온 사람, 옷이 바뀌었네, 그죠? 이 사람은 뭔가 아닌가 봐. 자, 3대 총독으로 온 사이토 아저씨인데, 그래서 이 아저씨는 직업이 해군대장입니다.
해군대장. 해군대장. 그러니까 대장이고 똑같아요. 역시 군인이야. 그럼 그 뒤에는 바뀌었나요? 아니, 자, 7대 이하이시도 육군대장. 자, 마지막 총독입니다. 9대 총독 아베 아저씨. 요 아저씨도 역시나 육군대. 육군대장 아무도 없네요. 해준다 그랬으면서. 없었어요. 문관 총독은 끝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냥 그대로 거짓말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합니다. 기존에 무슨 경찰제였어? 그죠? 헌병 경찰 동치. 헌병이 우리 경찰 업무를 갖다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 원래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반 경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억압적인 면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 요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느냐 일본 애들이 보통 경찰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 버려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경찰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략 그때 한번 보니까 책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경찰 인원에 변화되어 있는 거 거의 한 3, 4배 정도 가량이 확 늘어나요, 이때.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일본인 순사들이 쭉쭉쭉쭉 깔리게 되고,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뭐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그래서 각각 있는 데마다 온통 경찰서가 다 생기고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경찰들이 전부 다 감시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렸더라. 거기다가 플러스 보통 경찰제이긴 하지만은 법도 한 개 추가를 시켜요. 자, 이거 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1925년에 통과가 된 법인데 뭐 원래 기본 내용 자체는 이런 거예요. 안에 내용은 당시 어떤 거를 이 일본 애들이 견제를 하려고 만든 법이냐면 사회주의. 우리 왜 전전 시간에 세계사 하면서 잠깐 배웠잖아. 당시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법인데 근데 저거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누구까지 여기다가 이제 올가매느냐?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까지 너 지금 우리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어. 넌 우리 지금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저 법으로 다 묶어서 처벌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졌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언론하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아무것도 없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언론, 출판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저 위에 보면 적혀 있어요. 지금 창간 기념호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띵띵일보라고 돼 있는데 조금 뭐 읽을 수 있죠? 조선일보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1920년에 정확하게 20년대 되자마자 장관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 플러스 또 이때 생긴 신문, 자, 요것도 있어요. 창간호 무슨 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도 1920년에 역시나 창간이 됐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신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냥 뭐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준 건 아니야.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했느냐? 자, 요런 거 보면은 뭐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 한데 자, 저기 사진 나와 있는 부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응. 그죠? 뭐 이렇게 막 뭐 문대는 것처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뭔가 조금 불리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미리 전부 다 기사를 검열한다 그러죠. 미리 다 확인을 해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삭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관 너 잠깐 쉬어라. 아니면 심지어 심하면은 폐간 너 이제 지문사하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언론의 족쇄를 채우려고 했다더라.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준 게 아니죠, 사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1910년대 얘기하면서 왜 무슨화 교육이라고 그때 배웠어? 우민화 교육이라고 그때 배웠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겠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학구열이 엄청 높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런 나라 별로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그런데 그거 갖다 대고 굳이 이거 찍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보세요 그러고 이거 전부 다 뭐 출석 체크한다 그러고 여기서 실제로 했는 거 실제로 시험에 다 내고 굳이 시험 때는 또 와가지고는 막 오전 오후 나눠서 또 시험 다 치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 사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교육열이 강하니까 이건 우리 옛날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육열이 강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구를 했지 해서 우리나라 보통 교육, 그 뭐라 그랬어? 초등교육 레벨이라 그랬잖아. 초등교육 그런 거밖에 못 받고는 우리 못 산다.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결국 그럼 이제 교육기회 확대하겠다. 너희 초등교육도 연한 늘려주고 뭐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 근데 이 표 한번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얼마나 다녔냐? 지금 고도표입니다. 보면은 거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게 일본 애들이야. 근데 일본 애도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애들도 아니고 그냥 조선에 있는 일본 애들인데, 자, 취학률이 보면은 와 91%죠. 보통 학교 취학률 자체가 이미 1915년에 91%가 전부 다 보통 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에 다 다녀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똑같이 1915년 당시 조선 사람들은 2.3%만이 일단 보통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죠. 선생님, 근데 이거 원래 그 식민지배 받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자, 근데 1926년 정도를 한번 봐봐. 거기 보면 파란색 막대가 우리랑 똑같이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고 있던 대만 같은 경우인데, 대만도 이때는 28%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파란색 막대를 쭉 계속 비교해보면, 대만 애들이 1944년 무렵에 92%가 다닐 때 그때도 우리는 64%밖에 교육을 못 받아. 그리고 플러스 일본 애들은 끝까지 우리나라에 이때 뭐를 갖다가 안 해줬었다? 처음에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시켜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뭘 어떻게 하니까 나중에 배워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대학교 만들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대학 교육을 갖다가 열어주는 등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취학률은 저조했고요. 그 저조한 나머지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이나 여전히 실업교육에 기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인들, 야, 너희도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줄게. 집회 자유 줄게. 지방행정에도 참여하는 거 허용해 줄게. 그럼 기존엔, 원래는 그게 있었다는 말이야? 없었다는 말이야? 없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뭐 이런 게 생겨요. 도, 부, 면, 협의회, 뭐 이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친일 인사. 그러니까 참정권 허용은 해주는데 일단 세금도 일정액 이상 내야 돼. 돈도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뭐 이럴 확률이 높겠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한테 약간 우호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만 보통 이런 자유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 물론 그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완전 중앙정계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조선 총독이 뭐 조선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절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쭉 통합을 해본 결과 이제 어떤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빚어지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말했었잖아. 이게 민족 분열 통치 내용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야,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잖아. 이거 봐. 쟤네들이 이제 헌병경찰도 아니고 언론이나 출판 이런 거 해서 우리나라 신문도 나오고 교육권도 점점 잘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한테는 참정권도 허용을 해주고
어디 무슨 협의회 이런데 위원으로 임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음 깊이 친일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되게 빨리 끝났어요. 한 뭐 15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고, 자, 20년대 정치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경제, 어떻게 이제 경제가 돌아갔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빨리 끝났으니까 요 내용만큼은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다 그냥 대놓고 1920년대 관련된 거 다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익혀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